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찾아오는 히든 전략 고수익쇼. 오늘 그 첫 시작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급등주 대박쇼의 신희정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월요일 시장, 오늘 시장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양시장 오늘은 장 초반부터 하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도 코스피 하락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0.64% 하락하면서 2609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확인이 됩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 전일 시장에선 좀 강력하게 담아주는 흐름이었는데 오늘은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이 기관 투자자는 4거래일째 매도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역시 이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0.18%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 양시장 장 초반부터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시장의 흐름 어떻게 더 잘 파악하면 좋을지 이러한 시장 안에서 급등하는 종목들 미리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희 급등주 대박쇼 이 서울경제TV 임상현 파트너님과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다가 저희 파트너님의 수익쇼 더 가까이서 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대표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QR코드 112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합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 피해보상팀, 리스크관리팀 등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늘고 있으니 조금 더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히든전략 고수익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저희가 첫 방송을 힘차게 문을 열었습니다. 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우리 양시장 어떻게 출발하다 기대감을 가지고 월요일 시장 문을 열었는데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오전장은 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제 지난 주말에 끝난 미국 증시 부분들이 휴장이었었고요. 네. 또 약세로 이제 끝난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FOMC 또 회의 결과가 이벤트가 끝나다 보니까 다소 소강 상태를 약간 보여주고 있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약간 다소 이제 소강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현재 이 시장 국면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고 계시는 부분들은 거래소 지수의 차트의 모습이죠. 근데 사실 저점에서 얼마 정도가 올라왔냐면 정확하게 20일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5월 15일에서 6월 15일까지 거의 20일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데 보통 상승 추세에서는 21선마다 또는 20일마다 어떤 그 상승의 흐름들, 그다음에 이격이 높으면은 20일이 고점인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보통 고점에서 일주일 정도 조정을 보이면은 또 상승 탄력이 생겨날 수가 있는데 그런 이론으로 보면은 21선마다 상승이기 때문에 오늘 저점을 찍고 돌아설 확률이 많죠. 화요일 날. 그러니까 고점 대비 5일 정도 조정을 보이기 때문에 오늘이 약간 저점의 가능성이 많고요. 내일 숨고르기 양십자 도증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2차 출발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시장 어떤 상황일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좀 궁금하셨을 텐데 이렇게 20일 정도 상승하고 있다가 오늘 내일 좀 저점과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 안에서 오늘 이슈는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계실 텐데 그럼 저희는 파트너님께서 픽해주신 이슈 포커스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 이렇게 오늘의 이슈가 공개가 됐습니다. 이 반도체 바닥론과 DDR5 모멘텀으로 좀 잡아주셨는데 오늘 이 이슈에 좀 집중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네, 오늘은 뭐 잠잠하지만은 최근에 거의 반도체 이슈가 거의 네. 시장을 좀 지배를 좀 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리가 한번은 왜 이제 반도체가 이제 중요한지 이렇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야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됩니다. 혹자는 현재 재고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영업이익이 적자고 그다음에 재고 소진폭이 약간 줄어든다 하지만은 현재 흑자 전환이 돼봐야지 뭐 매수를 권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데 이런 것도 없이 어떻게 주가가 계속해서 강하게 오를 수 있느냐 사람들은 약간 의아하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약간 시장의 흐름을 보는 것이 필요해 보이는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현재 자,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 오염수 방수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식품주가 현재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중요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어떤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현재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에 대한 흐름들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이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하락인데 왜 그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의아해 하신 분에 한해서 좋은 지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준비된 자료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내 반도체 기업 재고 지수와 가동률 지수를 보시면 재고 지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21년, 22년, 23년 최고 피크치입니다. 과거에 20년 내 가장 높은 어떤 재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야, 정말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좀 들죠. 그다음에 가동률 지수도 급격히 떨어진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과거에 불황하고는 뭐 생각을 달리할 수 있는 규모이기 때문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실 겁니다. 근데 다음 장 한번 그림을 보시면은 되는 부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여기를 보시면 그 반도체 4차 산업하고 이제 반도체 관계를 잘 나타낸 도표가 있는데 2016년부터 사실은 반도체 부분들이 경기가 4차 산업혁명 코드가 생겨났고 반도체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다가 피크를 치고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쌍봉을 치고 조정을 보이는데 2016년 원 바닥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다시 한번 터닝을 좀 해줄 거라 좀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반도체 수요가 다시 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지만은 반도체라는 것은 한 번 사면은 영원히 10년, 20년 쓰는 것이 아니라 4년마다 교체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가진 것이 좀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4차 산업혁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터닝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디램 가격에 대해서 물론 랜드 가격도 있지만은 디램 가격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최고를 찾던 디램 가격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2017년, 18년 장세 고점하고 연결이 되고 있는데 2단으로 지금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2023년 올해 하반기가 가장 하락하는 부분들. 우리가 주식에 있어서도 고점에서 61.8%가 두 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바닥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디램 가격도 바닥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특이한 것은 2017년의 고점, 증시 고점이었죠. 그때 가격이 피크했었는데 2021년도 증시 고점인데 사실 디램 가격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지속적으로 떨어진 관점에서 약간 특이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디램 가격이 반등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흐름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2013년부터 10년간 추이를 보시면은 가장 그 높은 현재 마이너스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렇죠? 1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만큼 영업이익이 추락했다는 것은 뭐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 부분들은 계속 첨단 미세 공정이 가중될수록 현재 소부장 기업에 지급해야 할 돈 또 현재 투자비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부분도 같이 깔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에 대한 어떤 투자가 더 바람직할 수도 있다 하는 어떤 팁도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DDR5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D램에 대한 부분들이 DDR 등급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DDR5가 나오면 과연 D램 가격이 증가되고 소요가 증가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약간 의아심이 한 것들이 많은데, 과거에 DDR3에서 4로 전환이 됐을 때 언제 전환이 됐는지, 전환이 되고 나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시 역사는 반복이 되는 거죠. 자, 여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 위에 쪽을 보면은 DDR3하고 DDR4가 나와 있는 건데, DDR4의 파란색이 2016년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2013년도 출시가 되다가 서서히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급격히 올라와서 DDR3하고 4의 어떤 그 매출 비중이 역전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 바로 2016년, 2015년, 16년 초에 4차 혁명 코드가 일어나서 급격히 장이 좋아져서 2017년 이후로 DDR5가 대세로 작용이 됐죠.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는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DDR4가 수요가 많이 급증할 수가 있다. 근데 지금은 조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 다음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거는 추정치에 해당이 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그 현재 DDR4, 5하고 부분들이 있으면은 서서히 지금 2022년 3년부터 계속 올라올 추세인데, 요거에 대한 강력한 모멘텀들이 뭐가 있느냐, 뭐가 생각하냐면은 AI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은 AI 반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만큼 용량도 많은 D램도 필요한 부분들이 같이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DDR5 이런 부분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DDR5 관련된 종목을 우리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또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가 아주 중요한 이슈인 만큼 이 반도체주 언제 움직여 줄 것인가,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될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파트너님께서 지금 시점 좀 터닝 포인트로 잡아도 될 것 같다. 이어서 지금 DDR5까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이슈를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러한 이슈들 더 빨리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파트너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가득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저희의 이 급등주 대박쇼 더 뜨거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를 좀 주도했던 아주 핫한 종목들을 좀 소개해 드릴 텐데요. 바로 오늘의 핫 상한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우리 증시를 좀 사로잡았을지 화면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상한가 종목입니다. 바로 동국홀딩스. 특히나 이 인적 분할 소식에 이거래 연속으로 상한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상한가 이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상한가는 삼부토건입니다. 특히나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좀 움직이는 흐름이 보이고 있는데, 오늘 삼부토건 장 초반부터 강력하게 움직여줬습니다. 그럼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상한가는 바로 애경케미칼입니다. 애경케미칼 역시나 특히나 이 수소 저장 용기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이 기술적인 문제로 좀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 이러한 종목들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나 이렇게 오늘의 상한가 종목 세 가지를 확인해 봤습니다. 이 종목들 참 미리 담아두셨다라고 한다면 기분이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이 세 가지 종목 중에서 베스트 종목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이 중에서 베스트로 꼽으시는 종목이 어떻게 되실까요? 애경케미칼 애경케미칼, 되겠습니다. 네. 예. 자, 애경케미칼을 고른 이유는 다른 두 종목은 약간 테마성이 좀 있고, 그래서 약간 불안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애경케미칼, 물론 상한가는 아니지만은 굉장히 상한가 가까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골랐는데, 자, 애경케미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케미칼은 우리가 이거 그 2차 전지 응급제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2차 전지 응급제는 하드 카본이라고 생산을 하지만은 이 초기 모델 버전이기 때문에 지금은 생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현재 응급제 생산하는 부분을 다시 이제 커버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실리콘 응급제를 가지고 투자하시면은 안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애경케미칼이 화학 제품,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원료가 되고 있는 가소세,
합성수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특화되는 부분들이 매출이 있기 때문에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업황 회복이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은 성장성이 거기서 사실 거기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비약적으로 상승하기는 힘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글로벌 진출 또는 신산업에 대한 도전, 기대 심리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어야겠죠.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재 SK텔레콤이 사상 최대의 돈을 굉장히 많이 벌지만은 전혀 안 가잖아요. 그렇죠? 왜? 아무리 현금을 많이 해도 다 거기서 거기 일정한 돈만 번다는 뭐 그런 이슈가 좀 있죠. 마찬가지로 애경케미칼의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신성장 동력인 수소차의 탱크 원료 타입4라고 합니다. 이게 타입이 1부터 4까지 기술 단계별로 있는데 최신 버전인 타입4에 대한 어떤 수소 연료 전지용 탱크를 개발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소재 개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탄소 섬유 부분들이 있죠. 탄소 섬유 부분을 강화 플라스틱하고 결합해서 현재 차량 경량화가 대세가 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부분들 특히 화학 업체에서는 거의 여기에 집중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경케미칼도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탄소 섬유의 원료 물질인 프리프레그에 대한 어떤 그 현재 소재 생산부터 다양한 어떤 접근들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뿐만 아니라 뭐 그 효성 첨단 소재나 뭐 다른 어떤 부분들 다 마찬가지 서로 이제 진출하고 있는데 애경케미칼은 나름대로의 어떤 시장 지배력이 있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재료가 이제 약간 부각이 됐고요.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한번 주가가 상승을 좀 해줬고요. 2단으로 상승을 해줬죠. 그리고 조정을 보이고 일단 상승의 최고점에서 계속 행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2단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약간 추세 매매 정도 왜냐면은 저점에서 한 일주 정도 올랐습니다. 보통 월 사이클이 상승하게 되면은 2주나 또는 맥스 3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봉상으로 보면은 현재 주봉상으로 보면은 2주 정도 좀 진행이 됐네요. 진행이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저점에서 100%가 되면은 마디매매인데 16,000원짜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17,000원이 더블이 되면 얼마입니까? 곱하기 2를 하시면은 34,000원입니다. 그래서 거의 한 3만 원 이상에서는 약간 현재 약간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차익 실현 물량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매도 목표가를 좀 삼으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상한가 종목 가운데서 애경케미칼을 베스트로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아직 상한가는 아니지만 오늘 오전장부터 정말 강력하게 상승을 했는데요. 14%의 상승세를 이미 보여서 어떻게 지금 진입해도 될까 많이들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파트너님께서 전반적으로 이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 시장 확장 측면에서도 조금 더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덧붙여 주셨으니까요. 해당 종목 끝까지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이어서 파트너님께서 조금 더 주목하고 계시는 오후장 인기주 심층 분석 시간을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 파트너님께서 선정해 주신 매달 종목이 또 공개가 되니까요. 더 자세한 종목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저희 파트너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이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더 자세한 이야기 가득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이 오후장 인기주 시간입니다. 이제 또 어떤 종목이 오후장을 좀 주도하게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또 파트너님께서 꼽아주신 이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펩트론입니다. 이 펩트론 펩타이드 전문 업체인데요. 사실 오늘 오전부터 이미 강력하게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주목은 좀 하고 계셨을 텐데 이렇게 이미 좀 움직이는 종목들
오후장에도 계속 힘이 있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예. 이 오후장에서도 계속 힘 좀 받아줄까요? 네, 거래량이 모처럼 폭발을 좀 했기 거래량이, 때문에 네. 또 바닥에서는 첫 양봉에 네. 어떻게 보면 매수를 좀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오후장에 무너지느냐 아니면 무너지지 않고 한 번 더 오르냐 그 기대점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응의 영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특징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공식 추천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단기적인 거 트레이딩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펩트론 하면은 가장 이렇게 보통 기업 내용이나 이런 걸 레포트를 보면은 딱 들어가자마자 뭡니까? 어렵다.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른다. 이게 보통 의학이나 제약바이오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가장 쉽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세포라는 것은 현재 음식물, 에너지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음식물, 에너지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바로 단백질이나 아니면은 지방이나 이런 영양분에 해당이 됩니다. 영양분은 그대로 통과가 좀 되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펩트론 것은 뭐냐면은 펩타이드 우리가 이제 생물 시간에 배웠죠. 이건 단백질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백질이 있으니까 이거는 무사 통과하게 되죠. 근데 이 단백질 안에다가 약물을 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물 전달체 기술이죠. 약물을 숨기면은 세포 안에서는 우리 약물인지 모르고 그대로 먹잇감인 줄 알고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그 단백질을 가지고 약물 전달체 기술을 쓰는 것이 펩트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펩타이드는 단백질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최근 이슈가 당뇨, 비만 치료제 이슈가 이제 해외에서 부상이 되고 현재 이런 부분 때문에 테슬라 CEO가 비만 단백질 이렇게 먹고 야근이 나섰다는 그런 이슈가 돼서 좀 부상이 된 것 같다 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런 그 약물 기전이 약간의 어떤 모멘텀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랜 동안 이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고 또 바이오주는 시총이 한 1,000억대, 2,000억 정도 되면은 거의 바닥의 어떤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파이프라인 가치상으로 한 번 정도는 약간 부상이 좀 될 수가 있는데 기존에 보유하신 분, 죄송합니다. 검정색이 됐네요. 아무튼 빨간 그 장대 양봉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후장에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음 날부터 분할 매수로 들어가야 되고요. 만약에 상을 지켜봤다가 치고 올라가면은 다음 날 치고 올라가나 상한가를 하면은 약간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약간 따라 붙고 다음 날 오전에 약간 차익 실현 전략들 지금은 접근하지 마시고. 이게 말 그대로 오후장 인기 예상주가 됩니다. 오후장을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바로 펩트론을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바이오 관련주들 어떤 종목일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우셨을 텐데 파트너님께서도 깔끔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치료 효과를 더 높여주기 위해서 이 약물 전달체 기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미 좀 상승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거래량이 충분히 받쳐주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오후장을 좀 주도해줄 두 번째 종목으로는 바로 서울식품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식품 관련주들 사실 최근에 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로 좀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요. 서울식품 역시나 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벌써 6%가량 좀 상승한 흐름이었는데 오후장에는 좀 어떤 힘으로 움직여줄까요? 예. 지금요 오염수 네. 방수 관련된 이슈로 신송홀딩스나 샘표식품이 올랐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그 현재 천일염하고도 관련이 있는 식품이기 때문에 좀 먼저 올랐습니다. 근데 서울식품은 천일염하고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부분들, 인플레이션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늦게 오르고 나중에 약간 오를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서울식품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서울식품도 현재 오염수 방류하고는 약간 무관한 부분이 있지만은 최근에 러우 사태 관련된 전쟁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또 같은 식품주 똑같이 신소홀딩스나 샘표식품이나 서울식품이나 같은 식품주잖아요.
그죠? 약간 차별화된 이격 조정이기 때문에 어떤 동기, 어떤 모멘텀에 의해서 한 번은 올라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 차례 이제 상승 시도 장중에 12%까지 상승 시도하다가 약간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현재 지금은 약간 관찰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지금 관찰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정을 보이다가 오후장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들이 보통 장중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죠. 아침에만 강세를 보이다가 근데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 2시 이후로 갑자기 종가를 들어올린다. 하면은 약간 따라 들어가는 전략도 괜찮지 않느냐 좀 생각이 돼서 자 오후장 인기 예상주 자, 현재 서울 수표금이 될 것 같다. 이게 그래서 지금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뭐 자세한 팁은 아래 노란 톡 보시면은 살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기 때문에 아래 노란 톡 오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네요. 이렇게 오염수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좀 움직인 천일염 관련주들은 이미 또 강력하게 움직였는데 서울식품과 같은 이 식품주 역시나 좀 움직일 힘이 있다라고 봐주셨고요. 특히나 이 오후장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더 강력하게 한 번 튀어줄 수도 있으니까 끝까지 좀 잘 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방송 이후에 종목 움직이는 흐름까지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파트너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저희 방금 전에 공개된 이런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함께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렇게 파트너님께서 선정해 주신 오전장 상한가 종목들과 오후장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 인기주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파트너님의 대박 종목, 히든 종목을 공개를 할 텐데요.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오후장 인기주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신 저희 급등주 대박쇼의 하이라이트, 임팩트 대박쇼 시간입니다. 저희 이 시간에서는요, 파트너님께서 직접 선정해 주신 대박 종목과 히든 종목을 공개를 할 텐데요. 저희 진짜 가장 중요한 금메달은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금메달 종목 확인을 위해서 노란톡 미리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노란톡은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더 단단한 대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드디어 오늘 메달을 수여받을 종목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이제 우선 첫 번째로 동메달 종목을 확인해 볼 텐데요. 파트너님, 예. 오늘 이 동메달을 수여받을 종목이 어떻게 될까요? 예, TLB입니다. TLB. 예. 네, TLB는 좀 어떻게 접근하시면 좋을까요? 예. 자, TLB를 골랐던 부분들을 네. 앞 시간에 전조 복선을 좀 깔았습니다. 네. DDR5를 주목을 하자 이렇게 깔았는데 그중에서 DDR5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가장 많은 기업을 고르셔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시청자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일일이 다 찾느냐. 그렇죠. 당신이 해야 되지. 전문가가 그렇기 때문에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펴보시면은 TLB가 유일하게 DDR5 관련된 매출 비중이 가장 높고, 물론 해성 DS,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PCB 관련된 어떤 업체 중에서 TLB가 가장 높다. 이런 부분에서 제가 동메달, 이렇게 좋은 종목을 동메달이면은 금메달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단하죠? 그래서 TLB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LB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 보통 PCB 기판,
그러니까 부분들을 생산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하는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메모리 모듈 PCB, DDR5에 관련된 어떤 부분들, 그게 이제 데스크톱에 들어가느냐, 노트북에 들어가느냐, 서버에 들어가느냐 다 차이점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PCB 기판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사보고 보면은 현재 SSD 또 HDD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장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저장 장치를 말하기 때문에 저장 장치는 현재 DRAM하고 랜드라고 하죠. 랜드의 일종이 SSD냐 HDD냐 뭐 그게 차이점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저장 장치에 해당이 되는데 요거에 관련된 부분들도 모듈 부분들도 전문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오면서 또 수주 어떤 단가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고 또 신사업 같은 부분들도 신규 아이템 같은 경우도 반도체 테스트 장비용 PCB도 별도 사업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TLB에 대한 어떤 그 현재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은 DDR5를 전문적으로 좀 생산한 부분도 있고 또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약간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제가 TLB에 대한 어떤 DDR5 최대 수혜주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준비를 했죠. HDD가 뭡니까? SSD가 뭡니까? 하면은 모르잖아요. 네. 제가 더 준비를 했고 이게 HD. 그러니까 옛날의 방식. 그러니까 컴퓨터를 틀어보면은 드르륵 이렇게 잘 안 열린 거. 이게 소리가 난 것이 HD이고요. 또 새롭게 하는 부분들이 SSD인데 SS 안에 이렇게 기판이 보이시죠? 요거를 조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뜯어볼까 봐 제가 직접 뜯어보면 사진을 다 찍어 왔습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다음 장은 현재 PCB 기판을 이렇게 자른 겁니다. 그래서 다층 PCB 기판 핵심 기술도 가지고 있고 요거는 현재 비오홀이라고 이렇게 수직 관통해서 전국 연결하는 기술 이런 여러 가지 기술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화된 기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다층 현 부분의 PC 기판 이수페타시가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이수페타시만큼 우리도 기술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홈페이지의 어떤 내용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고다층 부분들도 약간 도전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만큼 기술력이 인정받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DDR5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사업 확장도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트를 통해서 봐야 되겠죠. 차트를 통해서 TLB의 차트에 이제 한번 보시면은 자, TLB 차트는 좀 약간 이격이 높습니다. 물론 제가 이 전 시간 했던 과거 프로그램에서 바닥에서 이야기를 좀 했었던 그런 있는데 그리고 나서 많이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격이 약간 높기 때문에 좋은 종목에도 불구하고 약간 동메달을 약간 수여를 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점에서 보면은 한 차례 상승을 해주고 약간 지금은 조정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승 N자로 이렇게 뻗어가고 있고 5일선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5일선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매수는 가능하지만은 추가 상승에 대한 저점이 조만간 임박을 했기 현재 고점 임박했기 때문에 현재 목표 효과를 좀 짧게 잡고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그 동메달 종목 TLB가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많은 상담자분들,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DDR5 나오고 SDD, SSD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뭘까 참 많이들 혼란스러워 하셨을 텐데 오늘 또 이렇게 파트너님께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장 초반에 이야기해 주셨던 이슈, DDR5의 모멘텀이 좀 괜찮다라는 이슈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DDR5 가운데서도 이 PCB 업체 가운데 이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종목을 오늘
오늘의 동메달 종목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아까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수페타시스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예. 이 이수페타시스가 쭉쭉 상승을 해준 것처럼 이 종목 역시나 좀 큰 폭의 상승폭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좀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공략하시면 좋을지, 어떻게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을지 궁금하시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샵 0082번으로 파트너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노란톡 입장해 주시면 이렇게 동메달, 은메달 종목의 더 자세한 가격 전략은 물론이고 사실 많은 분들이 가장 기다리고 계실 이 금메달 종목 공개는 노란톡에서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제 은메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동메달도 이렇게 좋은 종목을 잡아주셨는데 도대체 어떤 종목은 은메달을 차지할 수 있었을지 이 은메달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파트너님, 이 2위 종목, 이 은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예, 아비코 전자입니다. 아비코 전자. 예. 네, 아비코 전자는 좀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까요? 예. 자, 아비코 전자 먼저 공략하기 전에 기업의 내용을 알고 현재 차트를 보셔야겠죠. 그래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DDR5 관련된 부품에 들어가는 부품을 전문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DDR5가 나홀로 D램은 존재할 수는 없고요. 그다음에 D램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CPU가 함께 호환돼서 작용이 됩니다. 그래서 서버용 CP, 그다음에 컴퓨터용 CP가 나와야 되죠. 근데 컴퓨터용 CP는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서서히 매출이 되지만은 최근 올해 1월 달에 현재 서버용 인텔 4세대 CPU 사파이어 레피지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증가가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첫 번째 그 DDR5에 대한 모멘텀은 이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DDR5나 DDR4나 뭐 성능은 좋아지겠지만은 뭐 들어가는 부품이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달라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준비를 했는데 이걸 보시면은 DDR4라는 D램 모습입니다. DDR5라는 D램의 모습인데 똑같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달라진 것은 뭐냐면은 위에 이제 부품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PMIC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PMIC가 뭐냐면은 전력 반도체에 해당이 되고 요거와 함께 연동이 되는 부분이 레지스터, 저항기, 인덕터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D램이 몇 개 있습니까? 8개가 있죠. 그리고 이 8개를 여기서 PMIC 전력을 통솔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근데 과거에는 어디에 있었냐면은 메인보드에 있었습니다. 근데 전력 반도체가 여기 칩에 장착이 되는데 바로 아비코전자는 PMIC 관련된 레지스터하고 인덕터를 전문으로 생산한 거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 매출이 갑자기 증가가 될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현재 팁을 좀 드리면은 메탈 파워 인덕터를 채택을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매출이 갑자기 늘어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장까지 가보실 것 같아서 인덕터, 그다음에 칩, 레지스터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문으로 좀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매출액들이 계속 늘어날 수 있고, 물론 이게 단가가 DDR5에 한 단가가 평상시 납품가의 5배에서 6배를 더 높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매출이 증할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다음에 이 과거에 DDR5가 침투가 됐을 때 요거에 대한 영업이익 저렴한 부분들을 나타낸 건데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2014년부터 15, 16, 17 매출액 영업이익이 끄니 계속해서 증가를 좀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2022년, 2023년 이런 부분이 매출액들이 점점 더 늘어날 수가 있는데 상승폭이 더 커질 수가 있고 영업이익이 더 가파르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파워 메탈 인덕터를 현재 또 추가적으로 좀 현재 하기 때문에 이런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증가가 될 수가 있다. 그래서 DDR3하고 4의 전환 시점, 2016년의 전환 시점보다는 더 가파르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비코 전자를 우리가 다시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DDR5에 대한 추세주 중에서
새로 신규 부품에 납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은 급성장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죠.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아비코 전자를 약간 바라보시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물론 아비코 전자도 이런 이런 부분들도 제가 1, 2월 이때 당시에 2월 달에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많이 올라왔지만은 보통 한번 추세를 타면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보통 상승 추세에서는 20일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점에서 한번 있고 지금 21선에 있죠. 그래서 조정이 조금 더 돌아주면은 매수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지금은 시총이 한 2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바닥에서는 5 정도 많이 올라왔지만은 11,000원대에서 16,000원 정도 올라왔습니다. 한 약 90% 정도 올라왔다는 것은 뭐 2배, 3배 가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뭐 2차 전지는 많은 어떤 트렌드에서 보면은 1차 약간 높지만 2차 상승 우리가 노리는 시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노리는 시점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래 노란턱에 와서 좀 하셔야 되죠. 그래서 매매 어떤 타이밍을 잡는 부분에서는 노란턱에 오셔서 약간 받으시길 바라고 숨겨져 있는 재료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은메달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오늘의 은메달은 아비코 전자에게 좀 수여가 됐는데요. 이 DDR5 수혜주이자 PCB 관련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사실 어떤 이야기일까, 어떤 종목일까 좀 이해하기 어려우셨을 텐데 저희 파트너님께서도 저희가 공장에 가서도 직접 확인할까 봐 걱정이 되셔서 이렇게 또 상세하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메탈 파워 인덕터 관련해서 좀 이 부분을 제조하는 업체인데 이 없던 매출도 생길 수 있다. 매출 급증할 가능성이 충분히 보이는 종목인 만큼 좀 집중해서 확인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상승을 노릴 그 시점 매수 포인트를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입장하셔서 그 매수 포인트는 더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 금메달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사실 가장 기다리고 계실 오늘의 금메달 종목일 텐데요. 사실 이 금메달 종목은 방송에서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종목 자체는 노란톡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미리 노란톡 입장하셔서 이 종목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파트너님 성함 임상현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제 미리 입장하셔서 이 종목 공개 함께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자체는 저희 방송 중에 공개가 되지 않지만 또 어떻게 접근하셔야 할까? 또 어떤 종목일까? 이 정도는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파트너님. 오늘의 이 금메달 종목 힌트가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자, 첫 번째 힌트는 네. 약간 뭐 여기서는 이야기 여기서 사진으로는 준비를 안 했지만은 포카 칩스라고 우리가 먹는 어떤 그 과자 칩 있죠. 그래서 그게 힌트입니다. 네, 그래서 약간 그러면은 힌트가 나왔죠. 그러면은 칩이 들어간 거구나. 그럼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열심히 약간 뭐 뒤져볼 수가 있는데 다 봐도 또 기업의 내용을 또 알아야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길을 택하지 마시고 가장 쉬운 길은 뭡니까? 노란톡 오시면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방송상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 히든 종목이 약간 칩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어떤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기업에 좀 해당이 좀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신 부분들이 뭐냐면은 제목을 스마트 콕핏 해가지고 인간 기계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삼성전자에서 하마를 인수를 하고 차량용 현재 인포메이션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사람하고 기계하고 소통하는 휴먼 현재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HMI라고 합니다. 근데 사람이 기계를 컨트롤했을 때는 뭘로 컨트롤합니까? 전부 다 스마트폰이나 디스플레이 화면에 터치로 해서 모든 걸 하죠. 그러면은 차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디스플레이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이 부분에 대한 부분으로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기 때문에 요거를 지배하는 부분들이
전체를 지배하게 되죠. 그래서 차량용 OS를 지금 현재 테슬라에서는 거의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에 대한 어떤 인터페이스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 대한 인터페이스 부분들도 다 있죠. OS도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업들을 현재 각기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플랫폼 어떤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량용에 대한 어떤 이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관련된 칩을 전문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좀 생각하시면 되고, 공식적인 것은 인포테인먼트용 MCU다. MCU라는 것은 마이크로 컨트롤 유닛. 이걸 통솔하는, 그래서 현재 이게 인포테인먼트용 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칩을 전문적으로 생산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쪽 관련된 반도체 부분들이 HUD라고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인데, 차량용 화면 현재 유리 화면에 보면은 유리 화면을 비춰주면서 이렇게 이런 화면이 그 유리 화면에 비춰지면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기종이 있습니다. 최신 기종은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사업을 하고 있고, 요거에 관련된 부품에 대한 칩도 생산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부분들은 뭐냐면은 제일 고급차 기종에 좀 해당이 됩니다. 고급차 기종에서는 현재 차에 대한 각종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화면이 이렇게 별도로 장치가 됐는데, 요거에 대한 어떤 모니터링 관련된 어떤 부품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 부품에 대한 어떤 개발도 지금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이 업체가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앞에 메인 디스플레이 화면에 어떤 부분에 어떤 반도체를 전문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차량 자율주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아다스, 다시 말해서 자율주행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자율주행하고 디스플레이를 결합해서 차량 관련된 어떤 솔루션, 가치를 극대화한 전략들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다스 관련된 어떤 반도체 부분들을 차량용 인포테인먼트하고 내비게이션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어떤 그 주도권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도전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그 브랜드 부분들이 보통 돌핀 시리즈라고 계속해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돌핀 5에 좀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차량용 반도체 지금 소개해드린 부분들은 인포테인먼트 관련된 어떤 반도체이지만은,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영상 칩 관련된 어떤 반도체에도 차량용 반도체 업체도 있고, 나름대로는 이쪽 관련된 부분에서 거의 올이라는 분위기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 부분들이 이런 성장성들이 있고, 또 2020년 개발한 어떤 차량용 MCU 부분들이 상용화 가능성, 2023년에 현재 양산 체계에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증가되지 않겠냐 좀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꽃은 뭐냐면은 현재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에 대한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어떤 반도체, 이걸 현재 아다스, 이게 현재 자율주행 칩하고 결합하는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어떤 부분들의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에 있다. 그래서 차량용에 대한 인포테인먼트를 장악하는 자가 현재 차량의 모든 것을 플랫폼을 장악할 수 있다.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저는 최고의 희둔주라고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준비된 차트는 공개될까 봐 차트를 준비를 못했는데 딱 매수하기 좋은 어떤 내용입니다.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다, 기대하셔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과연 이 금메달 종목이 뭘까 더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금메달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힌트만 가득 주셨습니다. 이 기대감이 가득 올라간 상황인데, 첫 번째 힌트로 이 포카칩을 주시면서 칩 관련된 반도체 관련주구나라고 좀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도 차량용 디스플레이 관련주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반도체 관련주 집중해야 되는 시기구나라고 또 한 번 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집중하면 좋을지, 그 금메달 종목은 어떻게 될지 노란톡에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샵 0082번으로 저희 파트너님 성함, 임상현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지금 화면을 통해 보이시는 QR코드 촬영하신 이후에 이 참여 코드 1234 입력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지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급등주 대박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파트너님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지만 방송 이후에 소통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노란톡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끝까지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